드디어 기다리던 용산공원이 오픈했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쪽에서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쓰던 골프 연습장과 야구장, 축구장들, 용산가족공원과 비슷하게 역시 이곳에 나무들도 싱싱하고 새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뭐야,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나? 그들이 사용하던 인조잔디. 대통령 출퇴근로입니다. 오피스텔, 삼각지 쪽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공원이 매우 잘 보입니다. 그런데 레미안 첼리투스에서는 많이 가리는군요. 여기서 가린다면 저쪽에서도 가려서 안 보일 겁니다. 아주 고층은 잘 보이겠지만 저층은 공원 조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산 레미안에서는 저층에서는 공원이 보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시티파크 파크타워에서는 많은 층이 공원 조망이 됩니다. 영구 공원 조망입니다. 자, 용산 파크타워가 보입니다. 공원 조망이 가장 잘 되는 영구 공원 조망을 가진 단지 용산 파크타워. 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5년, 10년 지나면은 아마 가격이 폭등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조경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 작은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자라면 제법 볼만할 듯 합니다. 작은 식물들에는 이름표가 있군요. 이름도 있어.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녹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나무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나무가 없어서 여름엔 더울 것 같습니다. 이쁘다. 여기도 이쁜 것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생겼다.
아치미스.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네요. 이제 우리나라도 정원 만드는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데미안 첼리투스가 보인다. 고층에서만 멀리 보이겠죠? 웬만한 아파트보다 아모레 퍼시픽 사무실에서의 조망이 더 끝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니뭐니 해도 파크타워가 조망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습니다.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새소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토양 오염을 걱정하지만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식물들이 굉장히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로수들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고 싱싱합니다. 꽃이 약간 좀 징그럽군요. 외계식물 같아. 이 꽃은 잎과 꽃 모두 직접 먹으면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죽을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먹어도 위험합니다. 얘는 정말 부드러워요. 이천 코롱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면은 공원 조망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천 코롱 아파트는 비록 기찻길 옆이긴 하지만은 조용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 단지 내에 가보면은 사람이 별로 안 다니고 좀 조용한 느낌이에요. 한가람 아파트는 역 근처여가지고 좀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데 호롱 아파트는 약간 한적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공원이 보이기 때문에 저기도 리모델링을 하면은 훨씬 더 배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풀들만 심어놨다는 거죠. 나무가 좀 많이 있어야지 좀 숲해온 느낌이 들고 여름에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럴 텐데 말이죠. 겨울에는 바람이 너무 셀 것 같습니다. 풀들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바람막이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황량하고 허허벌판일 것 같은데 그래도 눈으로 덮인다면 굉장히 멋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북쪽에는 또 새로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포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근무라기보다는 하루 종일 산책을 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나무가 좀 이상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수국인지 설구아인지 양백당나무 묘목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참 다양한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와! 나무 멋지다!
이제 슬슬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 제안드립니다.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어주세요. 이렇게까지 넓은 잔디밭이 굳이 필요할까요? 서울 시민 전부가 다 몰려들어 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얼마 전 서울숲에 가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잔디도 없이 그냥 흙먼지가 나는 공터였습니다.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합니다. 정원과 공원을 모범적으로 잘 관리하는 곳이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입니다. 용산공원도 이 점 참고하여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지팡이 짚은 노인을 연상시키는 소나무. 제대로 천천히 음미하며 둘러보려면 전시관까지 포함하여 4시간 정도 잡고 오시면 좋습니다. 갤럭시 S22의 성능 테스트. 잔디밭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한층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무심코 뛰어가다간 밑으로 푹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용산파크타워와 시티파크입니다. 아스테리움도 보이고요. 영구 공원 조망 아파트들.
집에서 아주 작게 보이는 저 데크가 이렇게 크군요. 여기 잔디밭을 나무로 다 메꿔서 거대한 숲속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도 잔디 면적은 전체의 일부만 차지하고 대부분은 숲으로 꽉 차 있죠. 여기 건물들 중에 몇 군데는 꼭 둘러보세요. 제 생각에는 여기를 그렇게 허허벌판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기자기한 숲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 산소를 생산하기 위한 녹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숲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똥구멍에 반창고를 붙인 토끼. 용산 기록관에는 수하우스와 용산기지 스토리관이 있습니다. 먼저 수 코스너란 여자분이 살았던 집에 가보겠습니다. 1967년부터 1970년까지 3년간 이곳에 살았던 수의 집. 수 코스너가 제공한 사진자료들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생활상을 엿봅니다. The story of an American military family. 안녕하세요. 저는 수 코스너입니다. 아버지 원델 코스너를 따라 엄마, 남동생 둘, 그리고 저까지 모두 5 식구가 1967년 9월부터 1970년 6월까지 용산기지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파견 기간을 5년 연장했고 저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싶었지만 돌아가야만 했어요. 저는 좀 더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어머니 제이은 메리랜드, 아버지 웬델은 워밍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졸업기념 무도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후 우린 연락이 끊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 결혼했어요. 저쪽 집도 반대쪽. 크게 안 해.
우리 엄마는 대부분의 군인 아내들처럼 차가운 건물 실내를 매우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바꾸는데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전에 그렇더라고요. 지나다닐 때 큰 집
이제 동쪽 입구 쪽으로 가면 또 다른 전시관이 나옵니다. 이 집들 다 안 봤어?